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 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된 건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저스트 요즘에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렐.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배우의 꿈. 2022년 3월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소식. 제94회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트로이 커처. 바로 아카데미 최초 청각장애인 배우의 나무조연상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세상의 편견을 딛고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 영화배우 김리우 씨입니다. 야, 근데 대사가 안 들리는데 이 연기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지닌 김리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스크린 속의 배우를 보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교실에서 떠들 때 선생님이 한 말. 리우야, 애들한테 보청기 빌려줘.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희들 리우보다 성적 나쁘면 혼나? 리우도 열심히 하는데 너넨 뭐하니? 아니, 모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줘도 돼요? 와, 이거는 그가 마주한 편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된 뒤 들리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날카로운 편견. 연예인은 상품인데 장애 있는 연예인은 하자 있는 상품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계약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저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참... 당사자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 심지어 연기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뱉은 편견 섞인 말들도 그의 연기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김리우 씨는 독학으로 연기 공부에 매진,
그렇게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모델 활동을 할 때 찍은 사진이 김조광수 감독의 눈에 띄어서 마침내 영화에 캐스팅됐습니다. 그렇게 2010년 영화 사랑은 백도시에서 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주연으로 활약했고요. 2014년엔 배우 류준열 씨와 단편 영화 미드나잇 선에 출연, 편견을 극복해내며 농인 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언젠가는 악당 연기를 하고 싶어요. 장애인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농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어 뉴스를 진행하고 한국농아청년회 국제 이사직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편견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본인도 장애 때문에 뭐 여러 편견이나 차별로 힘들었을 텐데 그걸 또 이겨내고 꿈을 이룬 것도 대단하고 자기처럼 힘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딛고 배우에 대한 꿈을 이뤄낸 그 앞으로 국내에도 이 농인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 설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장벽을 뛰어넘다. 오 기자님 농구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농구 경기장 있는 골대 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한 3m 정도 돼요. 3m 언저리 된다? 대략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링까지의 거리는 대략 3m입니다. 이 높은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바로 큰 키. 아하. 그래서 대체로 농구는 키가 커야 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 큰 놈의 장사가 없어. 그래. 농구는. 왜 다 농구 선수들이 다 크겠어.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불락당하잖아. 그런데 키가 130cm인 사람이 농구에 도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130cm면 팔 길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리치도 짧고. 패스하기도 불리하고 뭐 하나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장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 농구에 130cm의 작은 키로 도전! 불가능의 도전에 꿈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마니 스완슨. 보시죠. 성인의 키인데 130?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네, 아,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 길거리 농구. 미국에는 저런 문화가 있잖아요. 야, 잘한다. 우와, 크로스오버. 플로터에서 플로터. 내 슛의 정확도가 높네. 방금 슬램덩크에 그 나오는 플로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와와하지만 저걸 처음 시작하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네요. 키 130cm에 몸무게 50kg도 채 되지 않는 스완스는 선천적인 외소증입니다. 초등학생과 비슷한 신장을 가졌지만 2m가 넘는 상대 선수를 가볍게 제쳐 현란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농구공을 골대에 골인시키는 그야말로 농구 천재였습니다. 이처럼 작은 키의 스완슨이 농구를 하기까지 세간의 편견과 벽은 너무도 높았는데요. 그렇게 작은 키로 어떻게 농구 선수가 된다는 거야? 너는 절대 NBA 진출 못해. 하지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은 스완슨을 막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단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을 뿐이야. 다른 아이들과 너는 전혀 다르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보통 체격의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대하며 아들의 꿈을 열렬히 지지해준 스완슨의 엄마 덕분에 스완슨은 농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코트 위에서 뛸 수 있었는데요.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 끝에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실력으로 커버.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스완슨은 미국의 유명 퍼포먼스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트 로터스에 합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농구 선수라는 꿈을 실현해낸 그는 이 순간만을 꿈꿨어요. 제가 이곳에 합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신데렐라 얘기 같아요.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5일 공개. 모모 없는 발레리나의 비상. 2021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한 극장에서 열린 발레 공연. 예술을 그려낸 천사의 춤. 발레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녀. 특히
한 10대 발레리나에게 세간의 찬사와 함께 관객들의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대인데 아주 엄청난 실력파인가 보네요. SNS에도 큰 화제를 모으며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발레리나의 무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나. 어? 어? 와, 팔이 없구나. 근데 균형을 잡을 수가 있나? 두 팔이 없으면 아무래도 훨씬 불리하잖아요. 비록 두 팔은 없지만 무대에서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발레리나. 올해 17살인 비토리아 부에노인데요. 사실 이 부에노는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근데 처음에 발레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을 것 같은데. 네, 부에노가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된 건 5살 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치료차 발레를 시작한 직후였는데요. 엄마, 나 발레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에노를 본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아유 세상에. 아유 팔도 없는 애가 무슨 발레를 한대. 아직 애라 그런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이 두 팔이 없는 부에노를 보며 수군거렸고요. 부에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두 팔이 없는 부에노가 온몸으로 춤을 추는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그 꿈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 가득한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리라 다짐한 부에노. 물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발레를 배울 때 봉을 잡고 기본 자세를 배우죠. 맞네. 저렇게요. 그러나 두 팔이 없는 부에노는 이 봉에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턴이나 점프 동작도 팔이 없으니 오로지 두 발로만 중심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팔이 없으니까 안무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 이쯤에서 그만 포기하지 그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부에노는 팔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발레리나가 될 수 없을 거라 여겼는데요. 그런 세간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피나는 연습을 한 부에노. 그리고 그 결과 비록 팔은 없지만 부에노는 몸짓, 발끝, 표정으로 아름답게 동작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카데미 소속 발레리나로서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부에노. 제게 팔이 없다는 사실은 작은 디테일일 뿐이에요. 제가 춤을 추면 관객들은 팔이 없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자신감이네.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꿈을 이루는데 무언가 망설여진다면 부에노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린 우리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